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입니다. 허리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디스크와 협착증이 있습니다. 디스크는 척추 뼈랑 뼈 사이에 이 충격을 흡수하는 물렁뼈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부위가 노화라든지 퇴행성 변화 아니면 반복적인 자극 아니면 손상에 의해서 파열되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협착증은 뼈랑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그 뒤에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이 척추관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좁아지게 되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에 압박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가 안 통하는 느낌, 주로 저림 증상이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쭉 엉덩이부터 해서 다리 쪽으로 발생을 하고, 신경 압박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신경 주위에 염증이라든지 부종, 유착 등이 발생을 해서 다리가 저린 느낌뿐만이 아니라 땡기고 아프고 시리고 쑤시고 먹먹한 느낌까지 드는 신경 이상 증상이 함께 발생하는 증상이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 압박에 의한 증상이 주된 증상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은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심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고, 단지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인 엉덩이부터 해서 골반,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신경 압박 증상이 생긴다는 점이 허리 통증이 주된 증상으로 표현되는 허리 디스크와 구별되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착증은 왜 생길까요? 의사들이 척추관 협착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선천성,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 문제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후천성, 태어나서 자라면서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선천성은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 발육이 좀 덜 돼서 척추관 자체가 그냥 좁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좁은 척추관에 우리가 이미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신경이 많이 좁더라도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에 척추관이 좁기 때문에 사소한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위에 디스크가 퇴행성으로 살짝 생겼다든지 황색인대 주위에 염증이 살짝 생기더라도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이라든지 그런 염증 반응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후천성 협착증이 있습니다. 대체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증을 얘기하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그 척추관이 원래는 이렇게 넓게 정상이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이런 첫 번째 이유를 의사들은 디스크의 변성에서 찾습니다. 안쪽에는 수액, 바깥쪽에는 섬유륜이라고 질긴막이 있는데,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수액 안에서 수분을 붙잡는 성분들이 점점 흐물흐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액 안에 수분 함유량이 줄어들게 되죠. 마치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건조해지는 피부처럼 디스크가 이렇게 퍽퍽해집니다. 마른 거죠. 건조해지고 마르게 되죠. 점점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게 되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 뒤쪽에 황색인대라고 높이가 낮아지니까 이 부위도 같이 느슨해지면서 두터워집니다. 그럼 이 두터워진 황색인대가 척추관 안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죠. 가장 많은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터워진 황색인대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또 옆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이 옆에 길을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이 추간공의 높이도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면 같이 좁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하는 증상도 또 생기게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퇴행성 변화로 디스크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은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는데, 마치 우리가 호떡을 만들 때 누름판으로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옆으로 불룩해지잖아요. 디스크도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옆에 섬유륜이 불룩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불룩해진 두꺼워진 가죽 같은 섬유륜이 신경 쪽으로 뒤로 밀고 들어가죠. 뒤쪽에서는 두꺼워진 황색인대가 밀고 들어오고, 앞에서는 불룩해진 섬유륜이 뒤쪽으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앞뒤로 신경이 꽉 눌리게 되는 겁니다. 또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이제 MRI를 찍었는데 이렇게 뒤로 밀려 나온 거는 우리가 디스크라고 또 부르고 들어온 거는 협착증이라고 부르니까 MRI를 찍어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어느 의사 선생님은 이걸 보고 이제 디스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은 이거는 협착증이라고 한다. 도대체 나는 이게 협착증이냐 디스크냐 가는 데마다 얘기가 다르다. 이러면서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뭐 두 가지가 다 있는 경우다라고 얘기하죠. 디스크랑 협착증은 같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협착증이 있는 자리에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더 압박을 받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더욱더 힘들어하고 그 고통 때문에 어려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터워진 황색인대나 불룩해진 섬유로 인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이유 이외에도 퇴행성 디스크에 의해서 허리가 약해지면서 그로 인한 협착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허리가 약해지게 되면 그 부위가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뒤쪽에 또 척추에는 자그마한 후관절이라고 해서 윗마디랑 아랫마디를 연결해주는 조그마한 또 척추관절이 있습니다. 앞에서 디스크가 흔들리니까 뒤에서 이 관절도 살살살살 어긋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어긋남 그 관절뼈가 직접 또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 그 부위가 계속 어긋나면서 흔들리다 보니까 마치 굳은 살이 베기듯이 관절막이 두꺼워집니다. 이 부위가. 그러면 그 두꺼워진 관절막이 또 신경을 압박을 하죠. 그래서 퇴행성으로 협착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뭐 4-5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대부분 의사들이 디스크의 변성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고 진단을 붙일 때 대부분 퇴행성이란 말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협착증이 생기기 때문에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젊은 나이에도 터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나이에서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좀 괜찮은데 유독 오래 서거나 걷다 보면 증상이 심해져서 앉았다가 걷게 되고 멈췄다가 걷게 되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 환자한테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부릅니다. 허리의 자세가 숙여지냐 펴지냐 그런 자세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